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예상대로 최혜병 특검을 거부했지요. 지난 5월 3일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자, 그리고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 규탄 야당 시민대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포효했지요. 날씨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도 납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습니다.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명령했습니다.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정의와 상식,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국민의 뜻을 밥 먹듯 거역했던 이번 총선 이전과 바뀐 것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겠다고, 강도질하겠다고 군을 동원해서 경계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군주 민수라 했습니다. 지금의 권력 크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될 것입니다. 물 위에 뜬 거대한 배 위대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담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진실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의 총사령관다운 연설이지요. 윤석열은 범인이라며 적정을 명확히 그었는데 현재 민주당은 추미애 국회의장 낙선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밖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전쟁을 벌이고 안으로는 추미애 국회의장 낙선 사태를 수습하며 전열을 재정비해야겠지요. 지난 20일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권향엽, 김태선, 윤종근, 이기현, 정흘로 초선 당선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네, 당원 주권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최근 탈당 등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허탈감과 실망감을 접하면서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사무처 당자 출신 당선인으로서 고민해온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원내 정당의 한계에서 벗어나 당원이 만들어가는 정당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250만 당원 존재는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단순히 규모가 큰 정당이라는 의미 이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과 참여는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내의 정당 민주주의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당원 주권에 대한 열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민주당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당원들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시켜왔고 그 힘으로 22대 촉구선의 압도적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당원 주권 시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당대회를 전국 당원대회로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당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일정 비율의 당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 당원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에서도
당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 선출 시 경선 원칙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최민희 의원도 이에 격하게 동의한다며 또 이렇게 밝혔지요.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등 경선에 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당원 당규 개정을 요구합니다. 뉘경공에 출연한 정청래 최고도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선 이래 가장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 가장 큰 위기다. 이재명 대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서막이자 탄핵의 서막인 시점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당원들의 체념과 포기가 아닌 감시와 비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황교익 작가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민심을 배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배반의 선택을 무효화하기도 어렵고 배반자들을 찾아내어 반성의 말을 받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김용민, 김민석 등의 말과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의지를 읽습니다. 이도 아니다 싶은 분은 더 강력한 항의를 이어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 정도면 정신을 차리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감시의 눈길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정당 또는 정치인을 감시하고 격려하고 특정의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의민주제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